단군조선 선도사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자조선에 대한 오해를 보겠습니다. 기자에 관한 기록, 이것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기자조선의 진실, 오순재 교수 강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사기 집회에 대한 내용과 죽석인연, 전국책, 회남자, 제속훈 이런 서적들을 인용해서 기자에 대한 기술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사기 송미자 세가에도 나와 있고요. 상서 대전도 나와 있고요. 한서 지리서, 그 다음에 사기 주본기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요. 설명을 하면서 그 오순재 교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끝에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서광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일작원이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이렇게 강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기 송미자 세가에 있는 그 내용들 추가로 또 참 이상한 것이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러나 신하는 아니었다. 참 희한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맥수라는 시를 지었다 하는 내용들. 기자를 동방조선의 왕으로 임명했는데 신하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나라 계보를 볼까요? 이거는 청주한시 중앙종친회에서 따온 겁니다. 일세 성탕입니다. 태조가 성탕. 성탕은 오른쪽 족보 계보를 보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것은 중국의 사서인 사기와 제왕세기, 제왕운기가 아니고 제왕세기, 이건 중국 사서입니다. 기준으로 황제 헌원의 그 계보를 그린 것입니다. 이게 상생방송에서 보면 전에 그 신시 배달에서 언급했었죠. 고시씨, 배달의 시조 환웅천왕의 신하였다. 고시씨로 해서 배달 8세 안불현 환웅 때에 신하 소전씨 유흥국의 임금이 됐다. 그리고 소전씨의 첫째 아들이 염제신농이고 둘째 아들이 공손씨의 조상이랍니다. 이렇게 있고요. 염제신농씨의 왼쪽에 제임괴, 제승, 제명 이렇게 해서 제유망까지 쭉 계보가 이어지고요. 우계 10세손으로 황제 헌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로 소호, 금천, 현효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그 직접 아들이 아닙니다. 혈손이. 그래서 창의 전욱 고양 나오고 소호금천, 전욱 고양, 제곡고신 이렇게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 제곡고신에서 설이라는 아들의 14세손이 탕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일세 성탕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죠. 그렇게 돼서 태정, 태갑 이렇게 쭉 갑니다. 그 다음에 11세 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세 무을, 이 14세 무을의 차자를 휘리 기자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기자가 거기 보면 붉은 글씨 동출조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무왕 기묘 동출조선, 동쪽으로 갔다 조선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성탕으로부터 제신까지 645년 이렇게 청주한시 중앙종친회에서는 족보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자에 대한 기록 상서, 주서 홍범,
죽석이년 기자족을 나타내는 기기가 출토된 지역은 한반도가 아닙니다. 산동성, 섬서성, 하북성, 요령성 등이 있으며 그 시기도 은나라 후기로부터 춘추시대까지 800여 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자는 조선으로 오지 않았으며 그는 은나라의 옛도읍에서 죽어 묻혀 있다는 기록이 산재해 있으며 현재 산동성 조현에는 기자총이 남아있다. 오순재 교수는 이렇게 강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함께 산동성 지역에 정착한 기후 일족은 서주 중후기에 후에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 지역의 강국 중 하나였던 내국에 휘하여서 세력을 키웠다. 이때부터 기후 일족은 주나라 왕실이나 다른 희성 제후국들의 주요 혼인 대상이 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여 왕실의 동방 화이 정벌에도 동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800년간 유지해온 기후는 강력한 제나라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춘추 성례 토지명 수경주 변수의 두예가 주석하기를 이런 내용까지 전부 찾아내 있습니다. 사기 송미자 세가의 주석에 대해서도 기자총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있답니다. 박성 중에 성탕총이 있는데 그 서쪽에 기자총이 있다. 박성 지난 시간에 제가 은나라의 그 지명 몇 개 지도에서 설명한 그 박성 서쪽이 기자총이랍니다. 한반도가 아니죠. 박벌성 몽현의 북쪽에 있는 박벌성 서쪽에 기자총이 있다. 몽현의 기자총이 있다. 기자총은 현의 북쪽 사리 옛 몽성 안에 있다. 태평 환옥이 다 대륙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의 무덤이 있다는 양국은 현재 산동성 조현으로 이곳에 상나라를 세운 탕 임금의 무덤도 있다고 한다. 이곳은 상나라의 도읍이었던 호가 조현의 남쪽 20리에 있다고 하는 상나라의 옛 도읍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중국 기록이지 않습니까? 구당소 배구열전에도 기자를 봉한 곳이 어디다 고죽국으로서 주나라 때 기자를 봉한 곳인데 이런 내용 나오죠. 기록과 객좌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은나라의 명문 청동기들을 보면 기자 자신이 아니라 은나라 유민인 기자족들이 고죽국으로 유입되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발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남자 도덕훈조 대명 일통지 조선성은 영평부에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삼국지 우이서 동의전 내용도 싣고 있고요. 한서, 진서, 요동군 험독현초, 산해경 해내 북경 이런 부분들을 다 기자에 대한 기록에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년표 기자 이하 29세를 왕으로 추존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시의 번조선 왕이 되면서 70세죠. 그가 그 선조들을 추존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자 자신이 조선의 왕으로 봉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기후가 번조선 왕이 되면서 기자로부터 29세 손까지 자기의 조상들을 왕으로 추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기자족들은 그들의 원향이었던 고조선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있다가 연나라가 가장 강성했던 여광이 자객을 보내 번조선의 왕을 살해하자 그 지방의 기자족으로 이루어진 소국을 다스리는 읍차였던 기후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번조선 왕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기자 이후 자기의 조상들을 모두 추존하였는데 이것을 기자조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 기자족의 도읍이었던 열수인 나나의 동쪽의 험독을 번조선의 수도인 왕험성으로 삼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에 대한 기록 계속됩니다. 태조 6년 3월 8일조 권근이 명황제에게 바친 도경서경이라는 시에 천년된 기자의 땅 바닷가에 걸쳐 있는데 8조에 끼친 풍속 지금도 남아있네. 사만나라 지경은 길이 제후국 될 것이다. 벌써 톤이 많이 달라졌죠.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 5년 11월 21일조 우리 동방은 단군 기자가 모두 그 영년이 1000년이나 되었다. 한, 기, 선우, 경, 궁, 노, 미, 씨 등 족보들을 비롯하여 여러 성씨들이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평양에 단군사당을 1425년에 세종 때 건립하고요. 평양 기자사당을 1102년 고려 숙종 때 건립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기자에게 매월 1일 15일 제사를 지냈고요. 조선시대에는 연 24회 기자에게 제사를 지냈답니다. 단군왕검은 봄, 가을 제사 2번만 제사를 지냈고 이런 일이 조선 500년 동안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자조선에 대한 것들 상생방송의 화면을 캡처해 본 것입니다. 옛날 기자의 시대에 있어서도 이미 조선이란 칭호가 있었으므로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로서 천총에 주달하오니 삼가 황제께서 제가해 주심을 바라옵나이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1년 1392년 이에 아뢰어 진술하여 감히 천자께 들어주시기를 청했는데 유음 주원장의 제가 이 즉시 내려지니 특별한 은혜가 더욱 사모칩니다. 태조 2년 참 대단하죠. 태계 이황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대동야승. 율곡 이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율곡전서에서 명나라 군주를 우리 황상이라 하고 명나라 조정을 천조라 불렀다. 참 대단합니다. 계속됩니다. 기자에 대한 기록. 사기 백이열전에 나오는 고죽에 대해서 당의 장수절이 주석한 정의입니다. 고죽국은 은나라 때의 제후로서 성은 묵태이다 라고 하였으며 여기에 또 묵태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사마정이 주석한 세근에는 고죽국은 은나라 탕왕 3월 병인의 제후에 봉했다고 한다. 이 고죽국은 결국 우리와 관련이 아주 깊은 그런 나라죠. 백이숙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갑골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죽, 처죽, 죽첩 등은 고죽국의 시집간 부인들에 대한 호칭으로 고죽국은 상왕실과 같은 자성으로 통혼을 하였으며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갑골문의 모죽이라는 말은 상황실의 아들 중에 고죽국의 혈통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나라가 멸망당하자 기자족들이 같은 혈족이었던 동이족의 고구죽국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고죽국 또한 상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상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주나라의 지배를 피해 원래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이 지역으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순재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1세기 중국 바레만 북부에 갑자기 상나라 청동기가 등장한답니다. 기자 일족이 상나라의 기원인 이곳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가 BC 1500년경에 급격히 쇠락하는데 이유는 기후 문제가 있고요. 강수량 문제가 또 있었답니다.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이죠. 이건 박정재 교수의 그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가점 하층 문화인들이 노노아호산을 넘어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가능한 산맥의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우영자 문화가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밑으로 내려와서 세우게 된 것이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적들이고요. 상나라는 동쪽의 구이와 대규모 전쟁을 통해 국력이 약해졌다. 이거는 이기훈 박사의 사진 지도입니다. 상나라 말기 영토가 좌측에 있고 우측에 보면 상나라의 당시 국제 정세랍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이 상나라와 동맹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은 상나라와 적대한 그러한 나라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들과 적대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상나라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 동쪽에도 보면 산동반도에 레이가 있고 그 아래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대규모 전쟁을 계속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력이 상나라가 약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나라 주왕과 달기. 이제 상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느냐. 기자의 조카인 주왕이 음주와 쾌락에 빠져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다. 왕에게 충고하던 기자는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머리를 풀고 미친 사람처럼 신세 타령하다가 감옥에 갇히다. 주왕이 사랑한 달기 사진도 있죠. 나라 말기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는 듯합니다. 주나라 무왕과 기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면요. 서한 지역을 다스리던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합니다.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주무왕은 기자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물었답니다. 기자가 무왕에게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다. 홍범구주라고 설명을 하죠. 주나라 신하되기를 거부하고 상나라 동북쪽에 있던 번조선으로 망명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기 주나라 무왕이 조선에 봉했다. 기자를 신하로 대하지는 않았다. 거듭 나온 얘기죠. 상나라가 망하자 수도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대부분 강제로 멀리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이대 성왕은 은나라에 남은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주왕을 대장으로 동쪽으로 회의를 정벌하고 엄을 멸망시켰다. 이주시켰다는 내용들을 어디로 갔을까요? 기자의 은둔 생활에 대한 환단고기 내용입니다. 김윤년의 은나라가 멸망하였다. 3년이 지난 신사년에 자서여 기자가 태행산 서북 땅에 피하여 사는데 한반도가 아니네요. 막조선 왕이 전해 듣고 모든 주군을 순행하여 살피고 군대를 사열하고 돌아왔다. 기자의 실체에 대한 진실, 상생방송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군세기 내용입니다. 기자가 서화, 지금의 중국 하남성에 살면서 인사를 사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라단군 37년. 또 기자 묘에 대한 사진들 다 그려놓은 것. 그렇죠. 여기 좌측 하단에 보면 그 박조현이라는 데가 있죠. 그 기자묘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아니죠. (70세) 번조선 왕이 된 수유사람 기후. 기후에 대한 내용들, 이 환단고기에 나온 삼한관경 번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조선의 왕통 단절과 연나라의 강성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기후도 명을 받들어 왕호를 써서 번조선 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연나라가 계속 쳐들어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비의 도움으로 해무소가 대권을 잡아 고조선을 계승함. 해모수가 그 북부여 시조가 되죠. 이때 기비가 도움을 주었는 모양입니다. 해모수한테. 이제 그런 관계가 또 기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기씨 왕들이 이렇게 즉위하고 사망한 그런 내용들이 삼한관경 번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조선의 마지막 왕 75세 기준. 그렇죠.
일찍이 기비가 종실사람 해모수와 함께 몰래 옥새를 바꿔치려는 약속을 하고 힘을 다해 천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었다. 기비가 해모수를 도와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해모수로 하여금 능히 대권을 잡을 수 있게 한 사람은 오직 기비 그 사람이었다. 꽤 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비가 세상을 떠나고 경진년의 아들 기준이 즉위하였다. 정민년의 떠돌이 도적 위만에게 속아 패하여 마침내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에 관련된 내용들, 오해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